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종승입니다. 오늘은 2022년 신년기획에 이어서 그 다음에 포커스기획에 이어서 농지기획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농지기획 시리즈 8가지 항목, 8가지 차트 중에서 오늘은 7번째 사항으로서 토지투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동산으로서 농지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농지투자의 부수적인 면을 농지기획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간에 이미 잘 알려졌고 웬만큼 알고 계시겠지만은 오늘은 중요한 농막에 대해서 합법적인 농막은 다 알고 계시지만 좀 깊숙한 부분, 실전, 디테일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들여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농막은 그전에는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했죠. 가로 3, 가로 6, 세로 3, 가로 6m, 세로 3m 해서 18제곱미터. 이걸 평으로 환산하면은 컨테이너 36짜리는 5.4평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과거는 위에 상단에 보시다시피 가로 6, 세로 3 컨테이너를 썼지만 2구짜리 창문이 2개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썼지만은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업그레이드 돼서 전형적인 농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로가 6m, 세로가 3m에 해당이 되면은 업그레이드 된 현대식 농막입니다. 자, 제가 이 이미지를 하나 따왔는데요. 이거는 자세하게 보시면은 농막은 아닙니다. 즉 대충 봐도요, 면적이나 이런 규모 면에서 6평이 초과되고, 이거는 실제 18평 조립식 이동식 주택입니다. 즉, 공장에서 주택을 조립해서 트레일러로 이동해서 현장에 와서 기초공사나 오폐수관이나 기초공사해서 현재 주택을 갖다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막이 아니고요,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농막은 이미 유튜브에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든지 다 나와 있고요. 농지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어요. 농지법 시행령, 그 다음 농지법 시행 규칙이 있는데 규칙에 농막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정확하게는 6.5평 이하,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간이 저온 저장고는 10평 이하, 정확하게 9.98평 이하. 그 다음에 이 간이 저온 저장고 이런 막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10평 이하. 그 다음에 간이 액비 저장소는 이게 이제 액화된 거 있죠. 이런 거는 200톤 이하를 농막으로 보는데, 순수하게 농막은 6.5평 이하라서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농막의 내부인데, 실제 농막의 내부인데, 이걸 잘 들여다 보시면은 농막의 높이는 현재 건축법상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농막의 전체 높이가 3.3에서 3.4m로 제작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4m를 하면은 너무 높기도 하지만은 이동 과정에서 너무 높아서 전선에 방해 걸리거나 이동하는데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3.3에서 3.4m 정도를 많이 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3.3에서 3.4m의 농막의 구조를 보면은, 자, 먼저 다락방, 이 다락방 있죠, 다락방은 법상 평지붕은 청고입니다. 청고라는 것은 바닥에서부터 윗천장 밑에까지를 청고라 그럽니다. 정확한 개념을 하셔야 됩니다. 청고가. 그래서 이건 건축법에 나옵니다. 1.5m. 1.5m는 6평의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사지붕, 박공지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사지붕인 경우에는 이 높이를 전부 다 가중평균해서 평균 1.8m까지면은 면 면적에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합법적으로 6평이라는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다락방을 보너스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지붕 청고 1.5m라고 치고
전체 3.4m에서 1.5를 빼면 1.9m가 나오죠. 즉 1층 바닥에서 2층 천정 바닥까지는 1.9m입니다. 그러나 그 2층의 층고를 2층을 만들 때 보통 2층의 요 면적 있죠. 요 면적. 2층의 천정을 만드는 요 면적을 가감을 하면은 약 한 1.8m가 될 겁니다. 1.8m면 사람 키 1m 80인 사람 웬만한 사람은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까지는 1.8m, 여기까지는 1.5m, 1.5m, 1.8m 하면 얼마 됩니까? 3.3m. 여기 10cm까지 합치면 1.9m, 즉 3.4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은 층고는 2층의 층고 다락방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지붕일 때는 1.5m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1층의 높이는 1.8에서 1.9m로 하면은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농막이 법상, 건축법상 정확하게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바닥 면적, 즉 바닥 면적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바닥 면적 있잖아요. 바닥 면적요. 여기 바닥 면적만 뒤에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만 6평만 안 넘어가면 되니까 이 높이는 3.3이나 3.4가 아니고 그냥 4m, 5m까지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차지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사받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즉 3.3에서 3.4m 내에서 다락방하고 1층을 제작하는 것이 좋다. 자, 이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조에 보면은 다락은 여기 있죠. 층고 1.5m, 경사지붕 1.8m는 바닥 면적에 삽입하지 않는다. 명확한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바닥 면적이 뭐냐? 우리가 평면도 수평 투영 면적으로 봤을 때 글자 그대로 농막의 바닥 면적, 이게 가로 6, 이게 세로 3이라는 면적이에요. 요것만 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복층은 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자, 농막을 이제 이게 순수하게 6평이에요. 바닥만 가로 3, 6, 세로 3 해서 이 6평 미만을 지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면적을 넓게 쓰려면 이렇게 데크를 깔죠. 데크를 깔면은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건축법상 이 데크는 쉽게 얘기하면 벽체나 지붕이나 기둥이나 벽체나 지붕이 없는 것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막 데크를 활용을 해서 넓게 사용을 하신다. 농막의 이점이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농막을 짓고 나서 데크를 깔은 다음에 겨울에는 이렇게 천막으로 칩니다. 천막으로 칩니다. 이거 이동식이죠. 언제든지 걷어낼 수 있죠. 이런 시구에는 이 벽체가 고정식으로 벽돌이나 돌로 시멘트 콘크리트로 벽체가 지붕이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바닥 면적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전부 다 천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문제가 가끔씩 해자되는 것이, 자, 농막을 지었어요. 여기가 6평입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이 바닥이 6평입니다. 이 부분을 쟀더니 6평이야. 바닥 면적 요것만 합산한다 그랬죠. 여기에 다락방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부분은. 그런데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기까지 다락방으로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면적이 맞는데, 자, 이거 튀어나온 부분은 뭐냐 이거야. 이건 면적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 이 부분이 논란이 좀 있어요. 이것도 법상은 따지면은 데크가 아니고 가변체 벽도 아니고 천정과 벽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천정과 벽체가 되어 있는 부분에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논리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건축 면적을 합칠 때 건축 면적을 잴 때 건축 본체에서부터 1m 후퇴한 부분, 즉 여기로부터
1m 후퇴한 부분부터 건축 면적을 지기 때문에 이거는 연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즉 여기서부터 1m 후퇴를 해서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전체 면적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바닥 면적만 들어간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나오는 것은 현재는 합법적인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지자체가 마다 그 보는 눈이 틀립니다. 명확한 건축법상 규정은 농막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다만 농막은 법상 뭡니까? 가설 건축물, 건축물, 임시 건축물, 고정식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특별한 농막을 짓는 건축법이라는 농막 건축법이라고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을 준용하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다소 문제가 해자될 수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농막의 적법성, 합법성 이 부분인데, 농막은 농업용이고 간이 물품 장소고 휴식처고요. 6평 이내고 뭐 높이는 다 얘기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치사가 되도록 돼 있어요. 치사. 간단한 치사나 그 하수도는 되도록 돼 있어요. 치사는 2022년 농림축산물 업무 편람에 따라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이런 그 간선 공급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삭제돼서 치사가 가능한 걸로 돼 있고, 전기, 수도, 가스가 돼 있고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라서 정하조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난방이 냉난방인데 난방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엄격히 다루어야 됩니다. 냉난방은 규정은 없어요. 난방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보일러를 막 이렇게 깔았다, 난방을 했다. 이걸 농막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다만 전기, 수도, 가스는 들어가도 된다니까 전기로서 판넬식으로 난방을 하는 거는 관계가 없겠죠. 그러나 구두를 놓거나 정상적인 그 온돌 방식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다음에 농막의 설치 순서는 뭐 지목을 확인해야 되고, 지목은요, 농막은 전답 가수원만 돼요. 그 다음에 실제 농지로 쓰는 것도 되는데, 기초를 다져서 복토나 자갈을 놓고 그 다음에 정화조 신고를 하고 묻고 신고를 합니다. 여기 보면 주춧돌이죠. 주춧돌이고 주춧돌에다가 개는 겁니다. 콘크리트로 여기 타설을 불가하는 거예요. 왜냐? 농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막이고, 그 다음에 유의사항은 임야대지는 불가능해요. 임야대지에 농막 못 갖다 놔요. 전답 가수원만 됩니다. 농지만 됩니다. 농지라도 하천구역에는 그 정화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막 설치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농지라도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라도 하천구역에 붙어 있는 농지인 경우에는 바로 옆에 정화조 문제가 놓기 어렵기 때문에 농막 설치가 어렵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하다는 거고, 다음에 명의 변경은 지자체별로 달라요. 명의 변경은 실제로 해보니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하고요. 농막을 할 때는 축조 신고서를 내고요. 그 다음에 명의 변경할 때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신고서, 여기 좀 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신고서로서 승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농막을 신고할 때는 직접 뭐 가셔도 되지만 요즘 그 잘 돼 있잖아요.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 시스템에 가면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라는 사이트가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되고, 농막의 벽면도는 농막을 만드는 업체에다가 하나 달라 그러세요. 직접 그래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잘 못 그러시면은 그 다음에 위치도는 뭐 부동산에 이런 데서 하나 달라 그래도 되고, 이렇게 위치도 여기에 농막을 놓겠다는 간단하게 이게 도로고, 이런 하나를 작성을 해서 세움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자, 시간상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제가 시간을 너무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막은 합법적인 농막은 6평 이하라는 건 누구든지 알아. 그러나 다락방의 높이하고 청고의 높이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높이하고 옆으로 돌출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데크를 놓고 천막을 쳐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잘못하게 럭셔리하게 해놓으면요,
그 지자체에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가면요, 지자체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이더라도 너무 럭셔리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농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